주계열 이후 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 세 번째로는 주계열 이후 단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계열 이후 단계. 자, 주계열 이후 단계를 보면은 주계열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된다. 수소가 만약 고갈되었다. 그러면 수소가 헬륨으로, 중심에서 하나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게 수소 핵 융합 반응.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즉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경우 중심 핵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고, 만약에 주변에서는 아직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수소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이루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중심은 이런 식으로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진화를 해서 만약에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되었다. 얘가 고갈되면은 중심은 모두 헬륨으로만 나타나 있겠고, 주변은 그대로 수소가 있겠죠. 그쵸? 반지름 지금 달리 그려져 있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수소가 고갈되고, 수소가 고갈돼서 중심에서 헬륨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소 구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구각이라고 해요. 수소 구각. 그러면은 여기서 수소의 고갈로 중심 핵은 헬륨만 존재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계열 이후 단계에서 키포인트는 중력과 압력의 싸움이에요. 중력과 압력 중에 누가 더 큰가? 여기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중력 수축과 밖으로 팽창하는 압력이 같아지면서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여기서는 온도가 제공해주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낮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 수축은 있지만 압력, 밖으로 팽창하는 압력이 더 약해지겠죠. 중력이 더 우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헬륨 핵이 어떻게 돼요? 헬륨 핵이 중력 수축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헬륨 핵의 중력 수축. 헬륨 핵의 중력 수축을 유발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중력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중력 수축이 되면은 주변에 열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가열하게 되죠. 주변에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가열되고, 이 가열된 열 에너지가 이 수소 구각이 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이 수소 구각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제공되는 열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켈빈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비로소 얘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중심에 헬륨은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하고 있고요. 주변의 수소 구각이 열 에너지로 도움받아서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난다. 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별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그려보면 이 반지름이 커질 것이다. 반지름을 다시 그려볼까요? 반지름이 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점점 팽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팽창. 안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수소 구각의 연소로 팽창한다. 다시 써보면, 중심은 헬륨 핵이 중력 수축되고, 바깥의 수소 구각은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게 된다. 자, 이 수소 구각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우리는 수소 구각 연소라고 해요. 구각이 연소된. 그래서 이때 특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이때 반지름이 어때요? 반지름이 켜지고,
그리고 온도는 우리가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 중심 온도는 점점 중력 수축에 의해서 높아지지만 표면 온도를 생각해 볼게요. 중심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는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반지름이 커지면 여기까지 에너지 전달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돼요. 반지름이 커지면.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을 앞서 배웠듯이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했죠. 이 단계, 적색 거성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계열성 단계였다가 수소가 고갈돼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적색 거성까지 넘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헬륨 핵이 계속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 핵의 중력 수축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온도는 계속 증가한다. 어디까지 증가를 하냐면 1억 켈빈까지 온도가 증가가 돼요. 그러면 중심핵에서 1억 켈빈까지 계속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되다가 1억 켈빈에 비로소 도달하면 이 1억 켈빈은 뭐냐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예요. 핵 융합 반응. 시작하는 온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 헬륨 핵 융합은 3개의 헬륨 핵이 하나의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헬륨이 탄소 혹은 산소로 중심 핵은 변하고 있죠.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주변에서는 아직 헬륨인 상태, 아직 헬륨핵 융합이 1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 그 주변에는 수소 구각이 수소가 헬륨으로 연소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반지름이 더 커졌죠. 그래서 지금 더 커진 거고. 자,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나면 되게 좋겠지만 아까 수소의 고갈로 핵 융합이 멈췄듯이 이것도 헬륨의 고갈로 핵 융합이 멈추게 되면 중심은 뭐만 남아요? 중심은 탄소와 산소만 남아있게 되죠. 그쵸? 탄소와 산소만 남아있게 된다. 자, 그 그림을 지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은 탄소와 산소만 남아있고 헬륨이 모두 고갈되어 있죠. 우리 그 전에 잠시만, 수소 헬륨의 고갈로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게 내려낼게요. 헬륨의 고갈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멈춘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탄소와 산소 핵이 있고요. 주변에 헬륨이 있고요. 아직 핵 융합을 1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헬륨들이 수소 구각에 있고요. 주변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그렇게 헬륨의 고갈로 핵 융합이 멈추게 되면은 온도가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핵 융합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중력 수축하는 힘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온도를 상승시켜줄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보다 누가 더 우세해요? 중력이 더 우세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얘가 감소되면서 중력 수축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주변을 데우게 되죠. 이 주변을 데운 걸 누가 영향을 받냐면 이 헬륨이 온도를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얘도 데워지게 되면서 얘가 1억 켈빈에 만약 도달한다. 그러면 비로소 헬륨 구각이 연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면 더 커지죠. 이게 반지름이 탄소와 산소가 있고요. 헬륨이 1억 켈빈에 도달해서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변하고 바깥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소와 헬륨의 구각이 연소가 되는 이중 구각 연소가 나타난다. 중심은
탄소와 산소 핵만 남아있고 이중 구각 연소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 헬륨 핵 융합 반응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에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민감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돼요. 얘가 불안정한 반응이에요. 불안정 반응. 그래서 이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돼요. 이 헬륨 구각 때문에 수축을 반복한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얘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작아졌다가 반지름이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은 뭐가 변하게 될까요? 광도가 변하게 되죠. 광도의 변화. 자, 이게 마치 심장의 맥동처럼 광도가 변한다라고 해서 이 단계를 우리는 맥동 변광성 단계라고 해요. 맥동 변광성. 자, 이렇게 우리가 적색 거성에서 맥동 변광성 단계까지 진화를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구각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 구각이 이런 식으로 껍질처럼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팽창했다가 수축하면서 이런 식으로 팽창된 구각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팽창된 형성을 연약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 우리는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이다 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 상태라고 해요. 이 행성상 성운이 나타난 이유는 팽창과 수축의 반복으로 구각층이 이렇게 껍질처럼 행성처럼 보이게 되는 행성상 성운 상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초강풍이 발생해서 어떤 바람의 물질 흐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각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팽창과 수축이 반복한 성운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서 주변의 물질이 다 없어지고 청소되고 누구만 남냐면 탄소와 산소 핵만 남게 되는데, 탄소와 산소 핵만 남은 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백색 외성. 그래서 백색 외성 상태이다 라고 탄소 백색 외성이다. 백색 외성이다. 온도가 어때요? 온도 엄청 높고 밀도가 엄청 높겠죠. 중력 수축 계속하고 있는 상태니까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중력 수축하면서 만약에 온도가 예를 들어 탄소와 산소를 핵융합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면은 얘가 그냥 중력 수축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커지면서 다시 정력각 평형을 이루고 반지름이 더 커지겠죠. 즉 이건 무엇을 시사하냐면 질량이 큰 물질은 초기 질량이 큰 어떤 별은 이런 식으로 탄소와 산소 핵만 남은 백색외성으로 죽는 게 아니라 초거성까지 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초거성까지 진화해서 중심이 탄소와 산소가 아니라 철핵까지 핵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해서 그 다음에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올려주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태양 질량일 때 1M 솔라매스일 때 1M 솔라매스 정도일 때 어떻게 별이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시별이 나오고, 원시별 다음에 전주계열성 다음에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나오게 되죠. 적색 거성이 나오고, 적색 거성 다음에 맥동을 반복하는 맥동 변광성, 그 다음에 팽창과 수축을 하게 돼서 행성처럼 퍼지는 성운인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행성상 성운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